오랜 시간 닫혀있던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인골과 미라.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고 보존되어 온 조상의 흔적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특히 그들이 남긴 인골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이 사람들이 누구였고 어떤 질병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인골을 통해 역사를 밝혀내는 이들, 그들이 찾아낸 인골 속 숨겨진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이곳은 수상한 상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자 속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의 뼈.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우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였고 어디서 왔고 어떤 질병을 갖고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타임캡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인골은 약 2,500여 개체로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인골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발견된 부산 가덕도 장항 유적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신석기 시대 무덤인데요. 그곳에서는 무려 48명의 인골이 출토되었습니다. 같은 해 경북 문경 흥덕동의 아파트 건립 공사장에선 조선시대 여성의 미라가 있는 회광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정보나 화학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에 이제 국제 표준에 맞는 실험실들을 설계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823분 정도 이제 그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또 인골들을 시대별 지역별로 저희가 자료들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골 속에는 안정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위원소란 같은 원소 중에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이 다른 원소를 뜻하는데, 방사성을 띠지 않는 동위원소인 안정동위원소를 분석하면 인골 주인의 식생활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아산 명암리라는 유적에서 출토된 뼈입니다. 넙다리 뼈나 이제 대퇴골로 불리고 있는 부위고요. DNA 분석이나 이제 동위원소 분석을 할 때 DNA나 단백질 수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대퇴골을 활용하고, 대퇴골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 다른 긴 뼈들을 위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골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염물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다듬은 후 자외선을 쬐어 미생물을 제거합니다. 액체질소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얼린 다음에 이제 이런 작용으로 뼈를 분쇄하는. 액체 질소를 이용해 영하 110도 상태에서 초저온으로 인골을 얼리면 인골은 고온 입자의 가루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골 가루로 생물학적 DNA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유전자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맞춰서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94도에서 5분, 94도에서 30초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증폭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골 주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DNA 정보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성별에 대한 정보, 미토콘드리얼 DNA 같은 경우에는 목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Y염 색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의 관계도 알 수가 있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제 시대별로 쭉 인골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민족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유전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그런 계통학적인 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경 흥덕동에서 출토된 여성 미라에서는 인골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 조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부 조직이에요. 인골에서 추출된 단백질로는 인골 주인의 10년 이상 오래된 식습관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 달에 1cm씩 자라는 머리카락에서는 단기간의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피부와 뼈에서는 이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과 손톱에서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추출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식생활과 죽기 전 몇 달간의 식생활, 한 사람의 일생에서 식생활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조직들에서 단백질을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한 단백질 성분을 안정 동위원소 B 질량 분석기에 넣어 분석하면 인골의 주인공이 생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장안 유적지의 신석기인들은 해양성 어패류를 특히 많이 섭취했고 경산 인당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6세기 신라시대 인골의 경우 남성 주피장자가 여성이나 순장자 그룹보다 육류를 훨씬 많이 섭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제시대 완주 은하리 고분군 석실묘의 피장자는 고위층이었지만 육류를 적게 섭취했다는 흥미로운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동위원소를 찾고 새로운 단백질 이외에 새로운 조직에 적용을 하고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고고학 유적에서 나온 인골에 적용하는 연구 그리고 새로운 동위원소 조직을 찾는 연구 그래서 두 갈래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밝혀내는 것은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골을 연구하는 일은 사람을 연구하는 일인 동시에 역사를 지켜가기 위한 일입니다.